반갑습니다. 실리콘밸리 탑 리얼터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스크린에 보이는 1밀리언짜리 집 사면 매월 들어가는 돈이 6,715불이다. 2025년도에 집을 사도 될까요?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월 6천. 근데 이것을 여러분께서 찾으시려면 여기다가 별거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으시려면 제 채널을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딱 치시면은 이제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이거를 딱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뜨는데 오늘은 좀 예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목 있는 거를 넣고 이렇게 해서 스킵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거는 이런 거 다 보지 말고요. 다시 제가 만든 영상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있고 댓글에 보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는 자산 배분용 투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거의 전액 현금으로 산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1년 유지비, 주세, 교육세, 초회 같은 것들과 렌트로 얻을 수 있는 중간 가격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제가 각종 정보 준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간 전에 적어드렸고요. 6시간 전에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분께 설명하는 거, 일단은 현금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 얼마 정도 노후에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현금이 있는데 당장 이걸 원활하게 쓰고 싶으시다 뭐 하시는 분들, 특히나 자산을 좀 분배하고 싶다, 한국에도 좀 놔두고 또 미국에도 좀 놔두고 싶으시다. 미국에다 놔두면 장점이 일단은 환율 차액도 많이 돈을 버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희 고객분들이 샀다 팔았다 하신 분들 있으신데 사실은 집값이 많이 안 오르는 시기에 샀다 파셨어도 결국은 뭐 몇 억씩 버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시세 차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요. 통화 환율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커버할 내용이 현금으로 집 사면 수익이 9.19%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사면 1년에 9만 불 남는다는 거죠. 수익이. 그렇게 되는 실화가 있을까? 현재 집 사도 될까? 2025년도에 현금으로 사서 렌트를 주시길 원하는 분은 이게 렌트 수익이 되겠죠? 본인이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사례를 제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 기준 8월 3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수익률을 9.19%까지 본다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 산타클라라 콘도, 이거는 중간 규모의 투자가 되겠고요. 왜냐면 제가 어느 정도 투자할지에 따라서 또 커머셜을 할지에 따라서 어떤 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일단 좀 다양한 주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클라라라는 도시가 엔비디아가 있는 도시입니다. 엔비디아가 주식으로 굉장히 핫한 주식이죠. 그거 헤드쿼터가 있는 데가 산타클라라는 도시인데요. 거기에 조그마한 콘도, 원베드룸, 원베스룸, 방 하나, 목욕탕 하나짜리 콘도를 사신 거는 그냥 중간 규모 투자다, 소액 투자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산호세에 좀 안정된 도시, 아니면은 좀 깨끗한 도시, 아주 좋은 데는 아니지만 그 정도 100만 불 정도 투자한다. 그럼 고액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장기 자산 가치 상승에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베이 전체 지역, 실리콘밸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전 베이 지역에서 약간은 조금 우범지대다 하는 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지저분하고 여러분들 뭐 무서운 영화에 자주 나오는데 그래피티 막 벽 낙서 같은 거 써 있고 이런 것을 수시로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집이 4개 있는 연립주택 같은 그런 포플렉스를 샀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포플렉스는 집이 4개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4개를 렌트를 주기 때문에 높은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투자금으로 최대 2배 이상의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전액 현금 투자 시 어떤 부동산이 가장 높은 ROI, 수익률을 제공할까요? 오늘의 핵심 질문은
만약 내가 가진 현금으로 실리콘밸리에 집을 산다면 과연 1년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세 가지 투자 옵션을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 산타클라라 콘도를 40만 불로 해서 소액 투자로 접근을 해보는 방법. 산호세의 그냥 일반적인 도시에 아주 좋은 도시는 이제 100만 불짜리 집이 없습니다만 그냥 엔트리 레벨 단독주택을 샀을 경우, 그리고 오클랜드에 100만 불을 가지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샀을 경우 취득 비용과 연간 유지비, 예상 수익, 그리고 투자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대상의 기본 전제는 일단 산타클라라 콘도, 이거 기본 전제는 뭐냐면요. 재산세가 있습니다. 프로퍼티 텍스, 구매가의 약 1.25%다. 카운티 평균이 그렇습니다. 카운티라고 그러면 시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라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시가 있고 시를 몇 개를 합친 게 카운티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강남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강남구 자체를 조그만 시로 본다면 서울시 자체가 카운티라 그럴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 비용은 구매 가격의 약 1%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에스크로, 타이러, 뭐 여러 가지 비용, 그리고 취득 세금도 또 있고 그런 거 다 합쳐서 한 집값의 1%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좋은 테넌트가 와서 장기적으로 쉬지 않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나가고 들어오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1년 중에 약 18일 정도 공시를 가정합니다. 연 5%로요. 그리고 세금, 재산세가 있지만 재산세 이외에 각종 다른 세금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도 0.35% 좀 넣고요. 관리비용, 본인이 관리를 안 하고 관리하는 회사에다가 맡길 경우는 6%에서 10% 정도 관리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 시세는 진로나 렌트.com 등등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산타클라라 콘도일 경우 소액 투자의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타클라라 콘도가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거는 40만 불짜리를 살 수 없고요. 이거는 샘플로 놔둔 최고급 산타클라라 콘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40만 불짜리는 완전히 초기 엔트리 레벨의 홈입니다. 그러면 원베드룸, 원베스룸 낡은 콘도를 샀을 경우 40만 불짜리 제일 싼 게 37만 5천 불짜리가 현재 있습니다. 37만 8천 불짜리가 있었는데 어저께 계약이 됐고요. 37만 5천 불짜리가 현재 살 수 있습니다. 연간 유지비는 재산세와 HOA 그리고 기타 세금 포함해서 연간 9,800불이 들어가고요. 연간 임대 수익은 월세를 2,400불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28,800불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6.34%가 되겠습니다. 25,344불에서 투자금 이렇게 됐을 때 6.34%, 비교적 소액 투자로 콘도를 살 수 있고요. 실리콘밸리 내 접근성이 높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HO에서 빌딩 자체를 관리해주고 실내 정도만 오너가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교통이 좋고 그리고 렌트가 엄청 비싸게 나가지 않아도 굴러갈 수 있는 수익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호세 단독주택일 경우는 어떨까? 산호세 단독주택일 경우는 조금 안정적인 자산일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통적인 투자처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자산가치 상승이 있고요. HOA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관리도 가능하고 단독주택일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마당에다가 유닛을 하나를 짓게 되면 더블 인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좋고요. 그리고 하나를 유닛을 더 지었다가 팔 경우 부가가치로 집 가격을 월등하게 높여서 파실 수가 있습니다. 구매가가 100만 불일 경우 연간 유지비는 15,500불, 연간 임대 수익은 54,400불, 공실률 5%로 했을 때 4.44%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익률이 되겠죠. 싱글 패밀리는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집 가격에 비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땅을 차지하는 비용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향후의 투자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오클랜드 포플렉스 100만 불짜리를 보았을 경우 이렇게 생긴 오클랜드 포플렉스는 없습니다. 엄청 낡고 좀 놀랄 수 있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냥 예쁘게 넣어놨습니다. 4가구 주택을 통한 임대 수익 극대화 모델입니다. 같은 투자금으로 가장 높은 임대 수익을 놀릴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가장 크고요. 4가구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수 있고 한 가구가 떠나더라도 전면적으로 다 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9.19%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아주 최우수하죠. 다가구 주택에 투자 경험이 있는 분을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특히나 오클랜드 쪽은 오클랜드 쪽이 어떤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진입을 하시기를 원해드려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가 클수록 투자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입가는 100만 불, 연간 유지비, 순수익은 9만 1,000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타클라라 콘도는 6.34이고요. 산호세 단독주택은 4.44입니다. 오클랜드 포플렉스는 9.19%예요. 여기에 산호세 단독주택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수익만 딱 보자면 오클랜드 지역의 포플렉스를 당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투자 옵션을 한눈에 비교해 본다면 매입가 4만 불, 100만 불, 100만 불로 비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이렇게 되고요. 연간 2만 5천 불, 2,500만 원 한국 돈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되겠죠. 4만 4천 불, 4,400만 원, 9,100만 원, 거의 1억이 남겠죠. 10억을 냈을 때 1억이 남는다고 보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페인도 많이 있다는 것, 리스크 팩터가 크다는 것,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투자 수익률은 산타클라라 콘도 6.34, 산호세 단독주택 4.44, 그리고 오클랜드 포플렉스 9.19. 이 수익률은 집에 따라서 그리고 마켓에 따라서 테넌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바뀔 수가 있고요. 또 공실률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현실적 ROI, 제가 한번 저희 고객 집을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자 비용이 구매가는 57만 8천 불이었고요. 이 고객께서 리모델링 비용을 12만 5천 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57만 5천 불에 샀으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57만 5천 불로 나옵니다. 하지만 집을 진짜 예쁘게 리모델을 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들였죠. 조그만 집, 57만 불짜리 조그만 집에다가 12만 5천 불이나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ROI는 4.5에서 5.5 정도 돼야 되는데 리모델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실적 ROI가 3.91밖에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안정적으로 오래 놔두게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형 콘도일 경우는 예상 ROI가 3.85에서 그리고 고가형 단독주택은 1.71% 뭐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사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단독주택,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사실 실예를 보여드리면 실제 2024년 말에 고객이 한 집을 구매하셨습니다. 이런 집이에요. 이게 플로우 플랜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으로 딱 들어가면 리빙룸이 있고 여기에 페리오가 있습니다. 앞마당이 조그맣게 있고요. 콘도기 때문에 뭐 HO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엌이 약간 오픈되게 있고 여기다 다이닝 에어리아 할 수 있고 호웨이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보면 베드룸 하나, 베드룸 하나 이렇게 있고 왼쪽으로 가면 베드룸 하나 있고 홀웨이 베드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800스퀘어핏이 900스퀘어핏 정도 조금 안 되는 집이에요. 이런 동네, 여기는 산호세에 있습니다. 산호세에 있고요. 집이 사진이 너무 많아요. 188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뭐 대충 이렇게 넘기면서 수영장이 있고 여기는 HOA가 비교적 아주 작습니다. 400불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앞에 마당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층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마당이 있는 집이고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페리오가 이렇게 있습니다. 페리오는
마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깨끗이 관리가 싹 페인트 칠해서 플로어까지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코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같은 거 전부 다 바꿨고요. 리모델을 하면서 전부 다 바꾼 것입니다. 페리오도 지붕이 다 있기 때문에 거실같이 쓸 수 있는 개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는 없지만 거실같이 가구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티드 커뮤니티고 차가 여러분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지 몰라서 차가 이렇게 파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게스트 파킹이 굉장히 많아서 한 집에 뭐 3대가 있어도 뭐 파킹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게이티드 커뮤니티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고 여기에 사는 사람만 들어오는데 땅이 넓습니다.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오래된 콘도이기 때문에 널찍널찍하게 지어서 주차할 곳 게스트 파킹 에어리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영장이 있고 자쿠지가 있고 그리고 샤워실이 있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앞마당에서 본 외부 정관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가구를 예쁘게 놓을 수 있다라는 컨셉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대문이고요. 대문으로 들어와서 거실이 바로 있습니다. 전부 리세스라이스로 다 바꿨고요. 12만 5천 불이 어디 들어갔을까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거는 에어컨, 히터, 워터 히터 이런 것들이 싹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가 거실, 거실에도 이제 컨셉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실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거실이지만 예뻐 보이기도 하고 여기는 부엌의 일부분입니다. 다이닝 에어리어로 쓰면 가장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홀웨이로 들어가시면 되고 홀웨이로 들어가는데 홀웨이에 워셔 드라이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AI 모델이고 베스포크입니다. 가장 비싼 모델 중에 하나고요.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폰으로도 할 수 있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전면적으로 리모델이 다 되어 있고요. 이 풋라이트라 그래서 밑에도 들어와 있고 전부 가장 유행하는 돌로 돼 있고 샤워텁이 없습니다. 샤워텁이 있게 리모델을 하면 약간 더 싸고 전체를 다 돌로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비쌉니다. 샤워텁은 이 집은 예쁘지가 않아서 없앴어요. 젊은 친구들은 샤워텁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짓는 완전 모던한 젊은 층을 겨냥한 20, 30대 초반까지를 겨냥한 집들은 4베드룸이 되는 싱글 패밀리 하우스도 샤워텁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세고요. 비데가 있고 자동으로 오픈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방인데 리세스 라이트 다 걸려 있고요. 그래서 방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식의 가구를 놓느냐에 따라서 방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겠죠. 그럼 여기 옷장이 있고 바로 마스터 베드룸이기 때문에 아까 보였던 화장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미국 집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는 두 번째 베드룸입니다. 두 번째 화장실 여기도 전부 다 리모델이 돼 있고 최고급 비데 그리고 샤워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퀄츠라는 아주 퀄리티 높은 내추럴 스톤이 아니라 좀 스트롱한 그리고 옷장 안에도 전부 다 이렇게 옷장에 각종 오가나이저를 전부 짜 놓았습니다. 여긴 안방 거가 되겠고요. 이제 부엌으로 왔습니다. 부엌은 베스코프 화이트 글래스고요. 스테인리스 스틸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분은 유로피안 샤이니한 드로워 스타일 서랍 스타일로 전부 해놨고요. 요즘 한동안은 옛날 분들은 뭐랄까 한 15년 전에는 전부 다 여기가 아니죠. 30년 전 40년 전에는 누런 금색이 유행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크롬색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유행했다가 한동안은 또 검은색이 엄청 유행했다가 이제 다시 또 검은색에서부터 약간 밝은 골드색인데 약간 좀 더 밝은 골드색 옛날같이 너무 노랗지 않은 골드색이 유행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이 대세이기는 하지만 이분은 조금 더 고급 스타일로 글래스로 했습니다. 화이트 글래스 삼성 제품이고 화이트 글래스 그리고 이게 인덕션 레인지입니다. 전기가 아니라 인덕션 레인지라서 굉장히 고급 사양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를 보통 이 위에서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고 편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릇을 꺼내고 뺄 때. 그래서 여기 상판에다가 바로 꺼낼 수 있도록 서랍식을 했습니다. 만약에 위에다 넣는 게 한 1000불 정도라면 이 서랍으로 하는 거는 3-4배 비쌉니다. 모델에 따라서
이거는 뭐 몇천 불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문 열고, 그리고 이걸 완전히 닫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스타일로 했습니다. 이거 리모델을 하신 분은 이게 완전히 닫힙니다. 이렇게, 아이고, 안 닫힌 사진까지는 찍지를 않았네요. 그렇게 해서 되고, 그 옆에는 와인 쿨러가 있습니다. 와인 냉장고를 하죠. 음료수나 와인이나 이런 거를 넣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랍형 와인 냉장고 이런 것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고급 사양으로 좀 한 편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층들에게 어필하고, 상판도 이것을 하나를 이렇게 열면 다 열리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힌지가 있잖아요. 여는 힌지 같은 경우도 하나에 100불, 200불이 넘습니다. 캐비넷 하나에 좋은 힌지를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라이트는 비싸지는 않아도 젊은 감각에 어울리는 거. 그리고 모든 디머를 이용해서 이 불들이 전부 꺼졌다 켜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낮아졌다 커졌다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부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데 이렇게 한 번에 바로 열려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 한 번에 볼 수 있고 또 바로 내릴 수 있고, 이 리모델한 분은 패션입니다. 이거는 좋아하는 선호도에 따른데 여기에 꼭지가 있고 뭐가 보이는 걸 딱지색으로 여기셔서 아무것도 없는 심플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워터 퓨리파이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것이 있고요. 워터 퓨리파이어는 이제 디시워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이닝 에어리어를 이렇게 꾸밀 수 있고요. 가라지가 있고, 네, 이제 다 봤습니다. 요런 집이 얼마에 팔렸었냐면요. 57만 8천 불에 팔렸고, 업그레이드 비용이 12만 5천 불입니다. 최종 구매 비용, 전부 투자한 비용이 70만 3천 불이라고 했을 때 4개월간에 걸쳐서 공사를 했고요. 공사하는 동안 렌트 수익이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 월 렌트를 3,600불씩 받고 있습니다. 연간 수익이 얼마가 되겠어요? 43,200불입니다. 재산세 7,225불, 1.25%, 그러면 602불 정도가 월로 들어가고 HOA가 400불이 들어가요. 한 달에 1,000불이 그냥 관리비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본인이 관리하지 않을 경우는 한 달에 288불, 한 300불 정도는 관리회사에다가 주어야지 이 집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내보험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HOA가 있는 데는 사실 실내보험은 뭐 들을 필요가 없고요. 테넌트가 1년짜리 이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거, 이건 테넌트가 든 거지만 테넌트가 안 들었을 경우는 오너가 들어도 되고요. 들어줘도 되고요. 그래서 합계 유지 비용이 15,731불입니다. 그래서 현재 ROA는 3.91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좀 익스트림 케이스였어요. 왜냐하면 리모델을 너무나 많이 놓기 때문에 이게 ROI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렌트비를 높게 고급으로 받을수록 좋은 테넌트를 얻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오너분께서 하셨고요. 두 번째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들 텐데요. 이 집 같은 경우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켓에 있는 집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이나 내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37만 5천 불이에요. 그러면 여기 부엌이 있고요. 방 하나, 목욕탕 한 개, 이렇게 있는 집입니다. 동네는 엔비디아가 있는 산타클라라라는 도시고요.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근데 낡은 집이에요. 낡은 단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집이 방 하나, 목욕탕 하나, 거실이 있습니다. 목욕탕은 부엌은 여기 들어오자마자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하나 있고요. 화장실에 싱크가 2개 있고, 여기는 옷장입니다. 옷장이 마스터 베드룸에서 양쪽으로 있고, 여기에 문이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인데 이 집은 문을 떼어놨네요. 사실은 여기에 바로 보이지 않고 그러면 이게 더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작은 개인 마당이 있습니다. 비도 좀 피할 수 있고 바베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여기가 방입니다. 그리고 단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단지는 조금 낡은 단지지만 이 집은 현재 37만 5천 불에 나와 있어요. 37만 5천 불. 근데 여러분, 집을 산다고 그래서 항상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언제 파느냐가 중요해요. 주식도
언제 파느냐가 중요하고 모든 게 time is the essence. 그래서 아트를 샀다가 아트를 팔 때 어떤 예술 작품을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막 사람이 갑자기 몰릴 때는 그게 NFL 같은 경우 뭐 수십 밀리언이 됐다가 지금은 뭐 거의 뭐 10%도 못 받고 팔 수도 없는 지경일 수도 있죠. 부동산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집을 제가 보니까 이 집의 오너가 주인이 현재 주인이 언제 샀냐면 2017년도에 샀어요. 45만 8천 불에 샀어요. 근데 이게 11월 달에 나왔는데 41만 9,888불을 팔겠다고 셀러가 41만 9,888이라 그러고 마켓에 내놨어요. 근데 얼마나 더 높게 팔았어요? 4만 불 이상, 10% 이상, 9.1% 이상 높게 팔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이때 사서 계속 가지고 있다. 25년. 몇 년이죠? 5에다가 8년 만에 파는데 37만 5천 불에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집은 현재 오너가 2025년 초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사람이 있는 집은 약간 덜 팔릴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3년이나 5년 지난 후에 팔면 조금 괜찮고요. 아무튼 이거를 어트랙티브하게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진짜 샀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제가 그것을 미래지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건물 개요는 뭐 이런 거 매물 가격은 현재 이렇게 났고요. 1번 바 이게 아니라 방 하나, 목욕탕 하나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바로 입주가 가능해요. 시작 렌트 가능하면. 이 집은 리모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더 이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 취향이지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상 렌트는 한 2,300불쯤 받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진로에 나오는 예상 렌트, 그리고 진로나 렌트닷컴에서 보는 주변 시세, 실내의 분위기에 따라서 가격이 2,300불 높을 수도 2,300불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1년에 27,600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억 7천을 1,000불로 계산했을 때 3억 7천을 넣었을 때 1년에 2,700불 정도 렌트 수익이 있어요. 재산세를 빼면 391불 월에 빠지고 HOA 비용은 여기는 500불입니다. 6,000불이 빠지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가 2,200불 그리고 이거 250불을 테넌트가 만약에 안 산 집은 테넌트를 사줄 수가 있죠. 유지비용 합계 이걸 안 사줘도 되고요. 유지비용 합계가 13,146불입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27,000불에서 13,000불을 빼면 14,454불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면 한 달에 1,200불 정도 남을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순수익률이 3.85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높지가 않죠. 그거는 왜냐면 위치가 좀 인기 있는 지역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제가 역사적으로 얼마에 이 단지가 팔렸었는지를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지금이 아주 제가 생각했을 땐 적기예요. 저도 요거를 하나 살까 말까 이런 거를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좀 작아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 올해 안에 하나 살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타클라라 중심 위치.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아무튼 지금이 좋은 시기 같아요. 만약에 9월 되면 또 이자율이 내리고 그러면 조금 더 핫해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년 되면 항상 1월 달이 항상 좀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가 좀 좋은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전혀 모르죠. 그건 콘도를 봤을 때고요. 이제 산타클라라는 도시, 같은 도시를 좀 비교해 볼게요. 이 도시에서 아까 그 콘도가 산타클라라는 콘도 중에서 가장 작은 가장 저렴한 콘도였어요. 이거는 가장 같은 집코드, 같은 우편번호 내에 있는 산타클라라 내에서 가장 저렴한 집입니다. 이 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이 아주 예쁘죠. 현재 가장 저렴하게 나온 게 1,100스퀘어핏에 3베드 2베스룸이 170만 불, 166만 8,888불로 나왔습니다. 중국 분들이 888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그렇죠. 만약에 170만 불이라는 것보다는 169만 불이라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요. 이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리모델이 아주 귀엽게 돼 있네요. 현대식으로 아주 이쁘게 돼 있죠. 아담하지만 오픈 플로어 플랜이고 싱글 패밀리고
비교적 부엌이 여기서 식사도 할 수 있게 바슬로 되어 있고 젊은 층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완전 흰색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약간 뉴트럴 톤 아이보리, 또 한 4, 5년 전에는 전부 다 그레이 컬러였는데 이제는 약간 따뜻한 색깔로 변했습니다. 트렌드가. 그리고 밖에는 아주 모던하게 블랙과 흰색으로 과감하게 사용했어요. 이게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저도 좋아하는 스타일이지만 어떤 분들은 또 블랙을 쓰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세예요. 산뜻해 보이고 이쁘기 때문에 마당도 관리하기 편하게 뭐 물값도 안 들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이 돼 있고 마당도 귀엽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그래서 부엌도 양쪽으로 돼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또 요즘 다시 금색이 조금 더 유행이에요. 집을 좀 산뜻하고 밝고 호감 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집어넣는 요런, 아니다, 이거는 서랍형이 아니네요. 그냥 밑에다 넣었을 뿐이에요. 문을 이렇게 여는 거. 문을 이렇게 여는 게 조금 더 쌉니다. 그리고 저렴하면서도 뭐 편리하죠.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뭐 비데 같은 것도 없고 바닥은 일반 타일이지만 아주 산뜻하게 돼 있고요. 레드라이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 여기는 좀 특별한 컬러가 있는 거를 산뜻하게 넣었네요. 그리고 스카이라이트로 해서 천정이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두 번째 부엌인데 골드가 유행한다 그랬죠. 골드로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뭐 목욕탕 두 개를 막 똑같이 해놓고 그래야지 뭐 머티리얼 비용이 적게 들어서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고 되도록이면 다른 스타일, 그렇지만 같은 컨셉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작은 오피스가 하나 있네요. 오피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덥고 그렇겠지만 다 마감되어 있는 오피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고요. 가라지도 아주 깔끔하게 돼 있고 워셔 드라이어는 요 밖에 있네요. 밖은 아니고 나가는 문 앞에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이 아주 예쁘게 다 구경을 했습니다. 이런 집인데 이 집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이 현재 166만 8,888불입니다. 이 집을 이 가격에 샀다 그랬을 경우 뭐 글씨가 엉망이네요. 왜냐면은 영어로 썼다가 한국말로 했다 하니까 이게 오타가 많이 났어요. 매월 예상 렌트가 4,500불 정도입니다. 그러면 1년에 54,000불. 그리고 재산세 내고 HOA는 없습니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비용 내고 그리고 테넌트 보험 같은 거 이거는 빼놓고 그러면은 유지비용 합계가 25,000불. 그러면 54,000불에서 25,000불을 뺀 경우 28,000불입니다. 순수익이 28,000. 그러면 현금 구매를 했을 경우 1.71%밖에 안 돼요. 건물 가격이 높지만 산타클라라 중심 지역이고 그래서 복구 가치라는 거는 향후 팔았을 때 올라가는 거는 높지만 ROI가 너무나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향후 가치를 보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과 콘도를 비교해 드렸는데 단독주택과 콘도의 평균 산타클라라 도시 단독주택 싱글 패밀리 레지던스라 해서 이것이 평균 얼마씩 올랐었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연평균 2012년에 62만 불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2015년 보면은 38% 86만 불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는 아까 그런 거 같은 집이 62만 불이었어요. 근데 2025년에는 170만 불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집이 그냥 엔트리 레벨 하우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12년에 샀으면 62만 불에 샀을 텐데 지금 2025년 한 10몇 년 만에 몇백 올랐어요. 63, 18. 3배가 올랐습니다. 집 가격이 3배가 돼버렸죠. 근데 1년에 오를 때 1년이 아니라 2, 3, 4, 5, 6, 7, 8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커팅을 했는데 3년에 38%, 3년에 48%까지 올랐어요. 그랬다가 3년 동안 7%밖에 안 오르기도 하고 3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13% 그리고 2년 동안 11% 이렇게 오르기도 하죠. 그러면 콘도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 콘도일 경우는 2012년에 33만 5천 불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그랬다가 2015년에 46%나 올랐어요. 그리고 2018년에 49%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2018년부터 20년까지 뭐 2.7%밖에 안 올랐고 이때는 8.0%
그리고 8.6%죠. 그래서 연 평균 그로스 레이트이 8.4%. 싱글 패밀리는 사실 X로 계산하면 8.3%, 8.7%입니다. 약간 높아 보여요. 그렇지만 위기의 상황에 지금은 계속 오르는 시기니까 콘도나 싱글 패밀리가 괜찮지만 떨어지는 시기에는 콘도가 더 떨어집니다. 핵심 요약으로 보자면 단독주택은 가격대는 높지만 콘도와 유사한 장기 상승률을 보이고 오히려 오를 때 더 높은 상승률을 보입니다. 단독주택은 수요가 많을 시 더 급등할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콘도는 초기 투자 비용이 낮고 임대 수용률 대비 효율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본 차익은 시세 차익을 중시한다면 단독주택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10년을 놓고 봤을 때 단독주택은 많이 오르고 콘도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25년 기준으로 공개된 시장 정보와 예측치를 기반으로 정리했고요. 산타클라라시 단독주택과 콘도의 실제 매물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드릴게요. 제가 볼 거는 이겁니다. 세일 프라이스 오버 타임으로 이것을 딱 보면 산타클라라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을 제가 2012년에 60만 불 선 정도 됐다고 보셔요. 근데 현재 집 가격이 220만 불입니다. 3배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승승장구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는 모르죠. 꺾어질 수도 있고 또 안 꺾어질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승승장구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서치에서 단독주택 말고 콘도미니엄을 한번 볼게요. 똑같은 건데 단독주택 말고 콘도미니엄. 레이스는 뭐 그렇게까지 콘도는 한 30만 불이 안 됐었죠. 그랬다가 현재 90만 불이 안 돼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0, 60, 90, 3배가 안 됐습니다. 근데 파는 시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들쭉날쭉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항상 돈을 이렇게 많이 버나? 그렇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기에 따라 틀리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콘도미니엄이 있습니다. 산타클라라 95051에 있는, 왜냐하면 역사적인 관점을 알아야 그 980 카일리 카일리라는 게 있는데 현재 액티브한 것부터 솔드까지를 제가 보려고 그래요. 솔드는 전부 다 보지만 이 집이 지어졌을 당시서부터 현재까지 다 팔렸던 집 아니면은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집 아니면은 이런 것을 다 히스토리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37만 8천 불짜리 집이 있는 그 집의 리절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총 199번에 계약이 되었어요. 이 빌딩 하나에 콘도가 많이 있는데 유닛이 한국의 아파트 같이 유닛이 많이 있는데 원베드룸 원베스룸만 봅니다. 왜냐면 원베드룸 원베스룸 중에서도 특히 400몇 스퀘어핏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이 단지는 622 스퀘어핏입니다. 전부 똑같은 사이즈 원베드룸 원베스룸입니다. 그러면 요것을 50개씩 안 보고 250개를 볼게요. 한 번에. (250개를) 다 한 번에 한 페이지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팔린 가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이 집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 집이 나와 있는 가격이 37만 5천 불이에요. 그리고 집 모양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집입니다. 이 집이고 현재 비슷한 집이 하나 나왔었는데 계약이 되었어요. 계약이 원래 41만 9천 불에 나왔다 37만 9천 불로 놔두었다가 계약이 되었어요. 이거는 마켓에 나온 지 99일인데 히스토리를 보면
2017년에 38만 5천 불에 산 집이에요. 그랬다 25년도에 41만 9천 불에 내놨어요. 25년에 팔면 그러죠. 24년에 팔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랬는데 계속 안 팔리니까 가격을 조금씩 내렸어요. 그래서 7월 17일 날 37만 9천 불로 내리니까 한 8일, 일주일 이내에 계약이 되었어요. 이 집도 리모델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집도 이렇게 거실이 있고 거의 구조가 비슷해요. 들어오자마자 부엌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냉장고가 좀 작은 거 그냥 옛날 거 그냥 놔뒀죠. 본인이 돈 내서 가르셔야죠. 그리고 이게 마이크로웨이브를 굉장히 얇은 걸 했어요. 젊은 층은 좋아하지만 웬만큼 키 작은 사람은 이게 좀 넓어줘야지 약간 볼 같은 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약간 낮은 편입니다. 조금 예쁘고 여기가 넓어 보이는 반면 뭐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방도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은 이쁘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집보다 더 예쁘게 매력적으로 돼 있고 아주 환하고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마당도 이렇게 있고요. 거의 비슷한 마당이 있고 가라지 있고 이런 분수 앞에 있고 수영장이 여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이 없어요. 두 집 다 빨래방이 있습니다. 그 코인으로 넣어서 하는 거. 근데 무료로 코인만 넣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세탁실이 여기저기 많이 있고 수영장이 두 군데, 자쿠지도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파킹도 그렇게 뭐 힘들지 않습니다. 요런 집이 있습니다. 요 집에 대해서 제가 히스토리를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집이 팔린 히스토리를 쭉 보시면서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면 이 날짜로 한번 볼게요. 98년서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1998년. 그때 110만 불에 사기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계속 가면서 조금씩 더 좋은 집, 나쁜 집, 이거는 내부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0, 120, 130, 140, 150, 20, 200, 20만 불, 이렇게 쭉 20만 불 오르다가 또 어떤 집은 18만 5천 불에, 뭐 만 불, 2만 불, 3만 불 차이가 나죠. 그랬다가 쭉쭉쭉쭉 20만 불 팔리다가 다시 또 주저앉았어요. 2003년도에 다시 또 주저서 10몇만 불로 또 갔다가 그 다음에 2004년에 다시 또 20만 불대로 또 올라갔어요. 쭉쭉쭉쭉 올라가서 갑자기 2005년 한 2년 만에 막 28만 불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28만 불까지 2007년에. 그랬다가 다시 2008년도에 또 다시 줄어듭니다. 막 10만 불, 14만 불, 13만 불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랬다가 다시 2013년에 그러니까 2, 3년을 제가 봤을 때 2, 3년 이상의 주기 같아요. 그랬다가 다시 또 23만, 27만 갑자기 불붙기 시작했어요. 일단 30만 불 급기야는 넘어버렸어요. 2016년에. 그리고 40만 불이 또 넘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41만 9천 45만 불. 막 원베드룸 조그만 게 45만 불까지 47만 불. 요게 나온 가격이고 이게 팔린 가격이에요. 그래서 팔린 가격을 보면 46만 5천 불에 팔린 거 2019년에 아주 높죠. 2019년에 그렇게 팔렸고 46만 5천 불이 제일 높이 팔렸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팔렸던 데가 언제죠? 2019년이에요. 그랬다가 40만 불 계속 넣고 30만 불 막 이랬다가 40만 불 또 넘었다가 43만 불에도 또 2022년에 팔렸다가 43만 5천 불 2023년도에 45만 5천 불에도 팔려서 45만 5천 불 이렇게 다 팔렸는데 23년도에 24년도에도 괜찮았어요. 근데 25년도 지금 또 다시 주저앉았어요. 이게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최고 가격에 비해서 25% 뭐 그 정도 낮아진 가격이면 나쁘지 않다고 보여요. 2년 전에 많이 비싸게 팔린 45만 5천 불에 팔린 거 45만 8,800불에 팔린 거 이건 언제죠? 2023년도 그 집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한번 볼까요? 2층에 있는 집이에요. 일단은 제가 보면은 한 40세 이상부터는 1층을 선호하고요. 40세 미만인 분들은 2층이나 펜트하우스 제일 높은 층을 선호합니다. 리모델이 깔끔하게 예쁘게 돼 있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나온 집보다는 화장실이 조금 덜 예쁘네요. 바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1층은 마당이 있고 2층은 페리오가 있습니다. 덱이 있어서 나무로 돼 있고 주차는 언더그라운드에다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네, 이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점에는 뭐 최고 저점에 사야겠다 그리고 보지는 않아요. 최고가에 비해서 최근에 한 25% 이상 떨어진 시점이니까 2018년, 17년에 비해서 평균 25% 이상 뭐 30%까지 떨어진 구간이니까 이때 정도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렌트를 넣었을 때 크게 무리가 안 가면 괜찮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요. 투자를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투자는 항상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돼요. 주식이나 뭐 아니면은 부동산이나 뭐든지 투자를 하겠다 하면 여유 자금이 있어야 돼요. 특히나 렌트는 몰빵해서 했을 때 테넌트가 6개월이나 1년 이상 렌트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코비드 때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코비드 때 테넌트가 돈을 안 내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딱 템퍼러리로 2년 정도. 그래서 아예 그걸 악용해서 살던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 랜드로드를 위해서 정부에서 70%, 뭐 80% 도시별로 좀 틀리는데 매치해서 돈을 주기는 했어요. 그래도 20, 30% 없어져야 되고 그 사이에 본인이 이 집의 몰개지라든지 다른 비용, 집세, 세금 이런 것들을 계속 내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테넌트가 나갔을 때 나쁜 테넌트를 했을 경우는 막 망가뜨리고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전혀 상관없이 매년 조금씩 올려도 테넌트가 10년 정도 아무 소리 없이 살기도 하고 어떤 테넌트는 캐시로 내고 스페니시 분이신데 고치는 실력이 대단해서 그냥 뭐 고장났다 그러면은 수도는 수도꼭지 100불 200불만 사주면 고치는 거는 자기가 막 고쳐서 쓰고 그러시는 테넌트도 있고 복골복입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설명드린 것 그것을 잘 보시기 바래요. 단독주택일 경우는 8.7%, 콘도일 경우는 8.4%지만 자산 가치 증가율입니다. 이거는 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거 산타클라라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투자 유형별 최적 전략을 봅니다. 뭐든지 본인 취향에 맞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높은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돈이 자꾸 돌고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됐다. 그러면 오클랜드 포플렉스만한 게 없습니다. 수익률이 9%인 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집도 있어요. 조금 못하기도 하고 조금 많기도 하고 땅이 크거나 뭐 리모델이 됐거나 아니거나 여기는 리모델이 너무너무 안 된 집도 그냥 계속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팁으로 주자면 저희 고객분께서 주신 팁인지 오클랜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테넌트를 만나거나 그 동네를 갈 일 있으면 무조건 10시 이전에 가서 모든 볼일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 그렇겠어요? 조금 이상하신 분들이 늦잠 자고 일어나니까 그 시기는 조금 더 좋다 이거죠. 그리고 소액 안정 투자를 원한다 했을 때는 콘도 같은 경우 깨끗한 콘도 같은 경우 요즘 같은 시기에 60만 불 선 플러스 마이너스에도 아주 좋은 지역은 못 사지만 괜찮은 지역 조금 복잡한 지역 이런 데는 살 수 있습니다. 깔끔한 것을. 그러면 수익률이 한 6%, 5%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HOA 비용이 아주 높은 데도 많아요. 한 1000불 넘는 데도 있고 900불, 800불도 종종 있습니다. 장기 자산 가치를 추구한다면 단독주택만한 게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은 아파트를 좋아하지만 미국은 단독주택이에요. 본인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익률은 엄청 작습니다. 아까 본 거는 뭐 1%, 2%밖에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약간 외곽 지역으로 단독주택을 산다. 수익률 한 4%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결론 및 다음 단계. 그래서 소액 투자도 지금 현재 가능하고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집이 37만 5천 불짜리가 있다는 것. 그렇지만 뭐 내일이라도 계약될 수 있는 거고요.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거기 단지에 제가 최근 한 5년 정도 계속 고객분들이 있어서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상태가 좋아서 바로 렌트를 깔끔하게 줄 수 있어요. 저의 욕심이라면 거기다 리세스 라이트를 좀 달고 퍼니시드라면 가구를 다 구비해서 6개월씩 렌트를 주면 훨씬 비싸게도 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오래 사는 게 더 편하기도 해요. 자꾸 들락날락하면 공실률이 있기 때문에요. 에어비앤비는 할 수가 없습니다. HOA가 있는 데는 에어비앤비를 못합니다. 모든 100%의 HOA가 그걸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한 달씩 렌트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와서 이제 리로케이션 하시는 분들 퍼니시드로 와서 가구가 구비되어 있는 상태면 보통 만약에 뭐 2,000불이다. 그럴 때 가구 구비되면 2,500불 이상 3,000불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비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오클랜드가 있고,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시간 날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은 못하고 그냥 길게 늘어질 수도 있어요. 설명이 길어지면 길게 하는데 편집하고 뭐 이러는 시간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제가 밤 12시 37분 AM이에요. 오늘 코인 어디 갔었습니다. 코인 행사를 가서 거기서 정말 좋은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듣고, 코인의 이진희 회장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열심히 성실히 모든 일을 잘하시는 아주 여성으로서 한국 대표 리더분입니다. 거기 가서 맛있는 디너도 먹고, 그리고 와서 다른 부동산 일도 하고 고객 팔로업도 하고 하다가 지금 토요일 12시 38분 AM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내일 아침에 8시에 이 답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커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굿나잇, 바이.